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호스텔로 개발을 할 거고, 종로 구도심이어서 외국인 관광이나 오기에는 굉장히 용이한 입지긴 하죠. 건폐율을 풀로 먹으면 한 투룸 2개나 3개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.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체도 구조체인데 였어요. 자, 여러분, 내가 원하는 건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 온 거야. 아, 사장님, 이거 지금 급매로 나왔다. 지금 딱 사장님이 찾는 그 건물이다 라고 해서 전화가 온 거야. 가봤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이건데 지금 뭐 급매로 나왔다, 주변 시세 대비 지금 10% 싸게 나왔다, 뭐 땅이 몇 종인데 뭐 용적률이 몇 프로다, 막 존나 얘기해. 일단 고개는 끄덕여.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해? 지금 팔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건지,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.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? 생각해보고 올게요.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게 팔려 있는 거야.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건물이 진짜 괜찮았던 거지. 그 기회를 잡았어도 강남에 건물 한 채는 올렸을 거예요.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. 건물을 사는 것도 어렵지만 파는 건 더 어려워요. 내가 원하는 건물을 딱 만나는 게 결혼할 여자 만나는 거랑 똑같아. 결혼은 어렵지만 여러분, 이혼은 더 어려워요. 내가 해봤잖아. 근데 여러분들 이혼할 거 아니잖아. 나중에 팔 거 아니잖아. 처음부터 제대로 만나야 돼. 이재명 정부 때문에 아파트는 끝났어. 주식도 오를 만큼 올랐어요. 자산의 근본은 뭐야? 부동산 중에 이 땅과 건물이야. 남는 거 이거밖에 없어. 여러분, 그리고 건물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 저처럼 만약에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공실 걱정 하나도 필요 없는 이런 주택 건물도 세금 걱정 없이 대출 이빠이 받으면서 다 할 수 있어요. 여기에 개발만 곁들여도 훨씬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많은 노하우, 다양한 투자의 길이 있다. 그래서 기준과 안목,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돈까지 벌어다 줄 그거를 6월 둘째 주에 디벨로퍼 정규반에서 모든 걸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. 내 자산을 불려줄, 그 다음에 아무도 생각 못했던 이런 투자의 길, 이런 거를 찾기 위한 6월 둘째 주 디벨로퍼 정규반 41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황금대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임장모 씨입니다. 요즘에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지 한국에 외국인 관광객 굉장히 많이 와요. 맞아요. 1, 2월 비수기를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러니까. 엄청나게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시점에 저희가 PM 프로젝트 하나를 수주했습니다. 이 건축주분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주로 이제 관광객이 오면은 강남이나 이런 신도시보다는 강북의 문화재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강북에 많이 머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숙박업, 호스텔을 한번 지어서 운영을 직접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저희 이제 강의를 듣고 PM까지 연결이 됐습니다. 너희 뭐 건물 많이 하는데 숙박업 건물 없냐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. 그거를 좀 보여드릴 기회가 드디어 왔다. 그래서 이 건축주분은 투자금 10억 초반 가지고 저희가 땅을 찾는 것부터 개발하는 것까지 다 도와드리는 걸로 프로젝트를 수주했고, 이분은 이거를 신축보다는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호스텔로 개발을 할 거고, 계약을 했어요. 이미 땅 부지 매입 계약까지 저희가 도와드리고, 이 현장의 내부를 처음 들어가 보는데 이제 카메라를 킨 겁니다. 구독자님한테 보여드리려고 가보시죠. 그 임차인 분이 아직은 계세요. 저희가 계약은 했지만 5층만 명도가 됐다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전형적인 그냥 계단실이죠. 중간에 이런 화장실이 있어요. 이거는 뭐 전형적인 옛날 건물들.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가 이제 가장 탑층이죠. 기존 건축물을 한번 증축을 한 층이에요. 주택 구조로 돼 있고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합니다. 그죠? 공용부도 그랬고 굉장히 깨끗했어요. 이 건물, 기존 건축물 개요는 용도가 뭐죠? 올 근린생활시설이라고. 올 근생을 올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면서 대수선 할 건데, 그러면 이제 요 벽체라든가 이게 보니까 지금 이거는 내력 같은데? 이게 철콘이고 중간에 증축을 했는데도 근생 건축물로 돼 있어서 저는 사실 기둥식을 기대하고 문을 딱 닫는데 공구리 벽입니다. 요 앞에 요거는 발코니죠. 창호를 해서 약간 실내처럼 쓰게 해놨는데 이거야 뭐 철거하면 되는 거니까. 공간 구획 해놨고 땅이 몇 평이죠? 56평. 근데 이게 지금 건폐율을 다 못 먹고 있지. 44%밖에 안 먹고 있습니다. 공용부를 빼고 20평대니까 구획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. 여기 한 구획이 있고 여기 한 구획이 있는데, 여기는 화장실이 없나? 그 라인이 중간 계단 참에 있었던 화장실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추정이 되고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대수선 할 때 어떻게 할 거죠? 구조 보강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. 수평 증축을 하든 일부 수직 증축을 하든 이런 내부 구조체는 다 털고 새로 구획을 하는 걸 기본 가이드로 잡고는 있습니다. 나머지 층도 좀 보면서 상황에 맞춰서 공사비까지 고려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. 구조체가 증축을 한 거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벽체가 있으면 5층까지 이 벽체가 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4층까지는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 5층은 증축하면서 이런 구조판이 다르면은 사실 뭐 크게 의미 없으니까. 그러니까 결국에는 H빔이나 이런 걸로 구조 보강을 해서 이런 내력벽이나 이런 거는 싹 털어내서 여기는 그냥 텅 비게 해놓고 새롭게 우리가 구조를 다시 짜야 된다고 볼 수 있고, 여기는 그러면은 건축 면적이 건폐율이 보통 이제 60%니까 땅이 이게 50평 되거든요. 그러면은 6, 5, 30 하면은 한 층당 한 30평대 먹을 수 있는데 요건 지금 20평대예요. 건폐율이 40%대입니다. 그래서 요 건축주분은 이거를 수평으로 증축을 하고 싶어 하시죠. 그러려면 어딘가에는 벽체를 다 털어서 더 늘린 다음에 슬라브를 더 연결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요것도 실제로는 구조 보강해서 내력벽 다 털고, 이거는 그러면은 20평대인데 수평 증축하면은 5층 뒤에 공간이 이렇게 이만큼 나와요. 사실 좀 좁아 보이긴 했거든요. 16평.
공구상. 근데 저는 그게 앞에만 빠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이만큼 증축하면 되겠네. 여기는 호스텔을 투룸 2개? 건폐율을 풀로 먹으면 한 투룸 2개나 3개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. 현재 상태에서는 작은 투룸 2개까지. 복도 공간 발코니까지 하면 한 8, 9평 될 것 같아요. 호스텔은 우리가 숙박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빌라 투룸 구조가 아니고 여행 가보면 작은 주방과 거실이 있고 딱 침대만 들어가는 방이 이렇게 2개 나눠져 있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숙박시설 개념으로 왔을 때는 투룸이나 1.5룸을 했을 때 절대 면적이 좀 줄어도 구성은 가능하다.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체도 구조체인데 공용부였어요. 우리가 막 5성급 호텔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테리어랑 뭐 내부 구조는 깔끔하면 되는 거고 결국은 공용부에 진입할 때의 편리성이라든지 거기서 느껴지는 느낌, 좀 고급지다. 그 부분이 중요하고 또 특히 엘베를 넣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러 왔는데 우리 직원이 오고 있어서 레이저 자랑 중이자가 그 친구 가져올 텐데 그걸 빼고 대충 보더라도 폭이 좁지는 않아서 현행법 기준으로 엘리베이터를 넣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. 다만 동선이 조금 고민은 되네요. 좋진 않아서. 그리고 이제 중간층 엘베가 들어가는 게 그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못 넣잖아.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그럼 구조부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대로변이고 여기는 뒤니까 수평 중축을 할 때 이제 이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여기다 넣는 게 구조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. 그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안 넣으면 되잖아. 캐리어를 들고 오지 않습니까? 근데 객실에 들어갈 때 반계단을 가는 게 편의성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. 그러면 이 계단실을 다 부수고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로 바꿔야겠지. 그러려면 신축하는 게 낫지. 맞아요. 그래서 선을 조절을 해드릴 겁니다. 좀 효율을 따지면서. 계단실이나 건물이 전반적으로는 짱짱하네. 이 건물이 일단은 모든 층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기도 하고 일단 계단실 폭도 나오는 것까지는 제가 애초에 확인을 했었거든요. 엘베를 만약에 장애인용을 넣더라도 그래서 대수선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좀 욕심이 나네요. 이왕 수평 중축을 하고 공사가 커질 거라면 구조 변경을 그냥 해버릴까까지 고민이 되긴 합니다. 자, 일단 이 건물 뒤로도 한번 가보시죠. 무조건 이 옆 건물 통해서 가야 돼요. 현재 여기가 우리 땅이거든요. 옆 건물을 드라이브 스루처럼 와가지고 여기다가 주차를 해야 되네.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래 주차장 진입로였어요. 근데 이제 저 위에를 증축하면서 합법적으로 주차장은 애초에 공구상 빵대거든요. 여기 막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건축주분이랑 저희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인 겁니다. 저희가 신축 검토를 아예 배제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대수선을 하면은 그냥 기존에 있는 틀에서 증축하거나 구조 보강이나 이런 거 할 건데 지금 보면 볼수록 신축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저희가 건축사 선정하기 전에 신축도 혹시 모르니까 같이 검토는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내일 모레 이게 측량을 먼저 할 건데 이제 신축을 했을 때는 옆 건물이랑 보통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. 근데 이런 거는 떼내려면 소유권 문제, 점유권 뭐 독도야 독도. 지금 여기도 보면 땅이 측량해봐야 되겠지만 담장 봐봐. 요렇게 돼 있어 막. 여기로 나가면 또 나가는 쪽문 있고 막. 건축물 자체는 그냥 좀 짱짱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주변 이런 거를 좀 정리를 잘 해야겠다. 저희가 외국에 뭐 정확한 위치나 이런 거는 공개하기 좀 어렵지만 종로 구도심이어서 외국인 관광이나 오기에는 굉장히 용이한 입지긴 하죠. 숙박시설로 전층 다 이제 명도가 되고 내부 이제 공사가 시작할 때 그 다음에 건축사랑 같이 고민하면서 디벨롭하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도록 하고요. 어쨌든 이분도 최근에 제 강의를 듣고 개발에 대한 묘미를 딱 안 거지. 여러분 건물을 살 때 똥을 싸기 전에 좀 오세요. 건물 살 때 또는 건물 산 이후에 상담하러 오는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 주세요 하면 여러분 같은 거 먹겠어요?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왔는데 강남에 땅을 사온 거야. 중개사가 이거 주변 시세 대비 싸니까 해서 사왔대. 근데 딱 보니까 역세권이고 뭐 괜찮아요. 시세가 주변보단 좀 쌌어. 봤는데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이 생명인데 그거는 용적률을 다 못 먹는 땅이었어요. 땅 모양이 구려가지고 억지로 용적률을 채우면 채우는데 실제로 그래봐야 의미가 없이 공사비만 쓰는 그런 땅이었거든요. 근데 그걸 몰랐대. 그 용적률을 근데 다 안 쓰면 수익이 안 나는 땅이었거든. 그러니까 사실 싼 게 이유가 있었던 거지. 자기 돈 몇십억을 쓰는데 그걸 그냥 대충 중개사 말만 듣고 중개사분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. 중개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중개를 했겠지만 결국에 판단과 책임은 건축주, 건물주가 져야 되니까 그런 거 제발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, 본인만의 안목 그거를 저희가 6월 둘째 주에 정규 강의에서 객관적인 시행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투자하고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세워드리니까 여러분들 제가 5주 과정을 해요. 뭐 임장까지는 6주인데 한 주에 3시간이니까 15시간만 투자를 하면 사실 내 돈 몇십억, 몇억 아낄 수 있다. 여러분들 꼭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라. 6월 둘째 주 디벨로퍼 정규반 41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이런 개발 강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니즈, 이런 투자를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니면 정규 강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이 프로젝트 앞으로 변화하는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